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며칠 그 집안의 작은아버지 상을 좀 당해서 좀 이걸 좀 상 좀 치르느라 며칠 좀 정신이 없었네요. 제 직계 아버지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 준 분 중에 한 분이라 마음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좀 방송 좀 기다리셨던 분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은 잘 치렀고요. 좋은 곳에 잘 모시고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다행히 건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오래오래 제가 볼 때는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근육질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워낙 운동을 좋아하셔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는 약간 좀 식단 관리 같은 걸 잘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젊은 나이에 조금 그렇게 하늘로 가셨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40대가 이제 넘어가고 부록의 나이가 됐죠. 사회적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워낙 30대 때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정말 극과 극의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30대의 나이 때 어떻게 보면 해볼 만큼 다 해본 것 같은데 너무나 빨리 한겨레라는 정말 유명한 언론사에 운 좋게 들어가서 참 그것도 들어간 것도 신기한데 또 들어가서 또 벌린 또 활약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남긴 족적이 또 만만치 않고. 저는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뭐랄까 그런 느낌으로 일했어요. 언론 민주화 운동을 나는 하는 거다. 한겨레 기자이기도 한데 한겨레에서 나는 언론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무슨 높은 자리가 탐나서 여기 들어온 게 아니라 어딜 가서 했을 그 운동인데 어쨌든 한겨레라는 곳에 그냥 운 좋게 들어온 거니까 여기서 언론 민주화 운동을 하면 돼.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가 부여하는 좀 높은 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리에는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속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박한 어떤 처지를 가지고서도 어떻게 하면 좀 삶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어떤 사회적 위치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소박한 가운데에서 내가 좀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그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뭐 언론 민주화 운동은 한겨레 안에서 하든 바깥에서 하든 어차피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록이란 나이가 그런 거잖아요. 뜻이 더 이상 어떤 무언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주관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우리 방송 시청자 이렇게 연령대가 저보다는 조금 다들 좀 연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어줍잖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겸연쩍지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주로 한명숙 사건 관련해서 좀 들어온 새로운 소식들을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좀 그거 위주로 좀 전해드릴게요. 제가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좀 꼼꼼히 보는데 기사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진짜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한명숙 사건에 대한 또 조작 의혹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진영의 어떤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그런 기사로 그냥 폄훼해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그냥 정말 속상하죠. 얼마 전에 그 한겨레 젊은 기자들이 그 김학의 전 법무차관 그 불법 출금 논란을 왜 한겨레가 열심히 보도하지 않느냐? 한겨레는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 이런 거 내팽개치는 거냐? 이렇게 성명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한명숙 전 총리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벌어졌던 일은 당연히 이 절차적 정의가 무너진
사건이니까 눈에 번뜩이는 기사감이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그 증언 모해 위증 이거를 지금 강요당한 피해자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에? 심지어 사회적 약자인 그 재소자들 상대로 벌어진 검찰의 횡포란 말입니다. 그 검사가 이름이 어미중 검사이고 창원지검에 현직으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똑바로 제대로 수사 안 하는 바람에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임 사건 수사지휘하면서 김봉현 씨 구속한 다음에 김봉현 씨가 무슨 폭로했어요? 내가 지금 여권 겨냥해서 증언 조작 그거 지금 강요당하고 있다고 옥중 편지로 폭로한 거 아닙니까? 강기정만 잡게 해달라고. 한명숙 잡듯이 똑같이 강기정 그렇게 잡으려고 했다가 지금 어깃장이 놓아진 거 아닙니까? 응? 한겨레 젊은 기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기사 안 써 이거? 자, 지금 그 뉴스타파랑 뉴스공장 그리고 뭐 KBS 시사 직격 뭐 이런 정도 프로그램 중심으로 몇몇 보도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한겨레 경향 니들이 열심히 더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이런 보도가 어디 나왔나 하고 아주경제 열린공감TV 뭐 이런 데를 왜 살펴봐야 되냐고.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겨레를 30년 넘게 응원해온 시민들이 있는 시민 언론사인데 한겨레가 왜 우리가 더 이상 한겨레 기사를 안 찾아보고 혹시 아주경제는 좀 보도해주지 않았나? 고발뉴스는 좀 보도해주지 않았나? 왜 우리가 그걸 찾아봐야 되냐고? 잠깐만 왜 이렇게 시작부터 제가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아무튼 한겨레 경향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경향은 뭐 이제 기대도 안 합니다. 아주 그냥. 근데 한겨레는 그나마 내부 갈등이라도 있으니까 젊은 기자들이 성명서를 쓰고 사회부장 쫓아내고 그런 난리 법석이라도 떨고 있죠. 아유, 근데 지금 쫓겨나야 될 사람이 지금 사회부장입니까 지금? 지금 사회부장이 오히려 더 건강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3월 22일이 어미준 검사 그 모해 위증 사건 어미준이 지금 핵심 피의자 같은데 이 사람 기소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다 설명드렸죠.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지금 막 퍼날라주고 계시죠. 댓글에 쓰고 계십니까? 검찰 3월 22일까지 어미준 검사를 기소하라 열심히 쓰고 계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잠시 허지연TV를 후원해 주시고 있는 광고주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조금 지겹더라도 광고 좀 들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오늘은 허재현 기자가 믿을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현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오늘 한명숙 사건, 모해 위증 사건이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로 좀 들어온 몇 가지 좀 중요한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봅시다. 지금 이 사건을 지금 한은상 씨, 그러니까 모해 위증을 내가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폭로를 더 하고 나선 분이 고 한만호 씨 외에 그분의 재소자 동료 한은상 씨라고 더 있습니다. 그분을 지금 법률 대리하고 계신 분이 신장식 변호사인데요. 신장식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놀라운 지금 폭로를 하나 했네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해가지고 나도 위증을 강요당했다 라고 추가로 2명이 신장식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왔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어미준 검사실에 이제 불려가가지고 뭐 제대로 뭐 기록도 안 남긴 상태에서 막 위증을 강요당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지금 총 몇 명인 거냐면, 그러면 일단 고 한만호 씨가 있죠. 그리고 재소자 동료 한만호 씨의 동료 한은상 씨가 있죠. 그리고 재소자 최 씨, 김 씨가 있죠. 예. 지금 4명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2명이 추가된 겁니다. 1명, 2명. 그래. 그럼 총 6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1명이 더 있어요. 김 씨라고. 근데 이 또 다른 이 김 씨가 사실은 이제 그 검찰의 그 목줄이 좀 잡힌 게 있는지 계속 뭐 증언 조작 없었다 이런 주장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경찰에서 분명히 이 사람이 무슨 교통사고 같은 걸 낸 게 있는데 검찰에서 그 당시에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거예요. 황당하게도. 그래갖고 막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람 한명숙 사건에서 중요한 어떤 검찰 쪽의 협조자니까 잘 좀 처리해달라고 막 그런 식으로 경찰한테 압박 전화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증언 조작이 있었다고 6명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네. 예. 자, 신장식 변호사에게 어떻게 편지가 왔냐면 그 이제 또 다른 2명이 이제 편지를 이제 보냈는데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한만호 씨가 거짓말한 겁니다. 실제로는 돈을 9억 줬다고 했는데 법정에서 거짓말한 겁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가지고 제가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서지는 않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양심에 좀 꺼려져서 그런 거고 검찰이 사실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써서 냈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한만호 씨가 나중에 진술을 뒤집잖아요. 법정에서 나 사실은 실제로 돈 9억 안 줬다. 검찰이 하도 강요해가지고 내가 거짓말한 겁니다. 진술서를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법정에서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에? 중간에 뒤집은 걸 못 믿겠다 이러면서 판사가. 근데 그거를 한만호 씨가 그러니까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거가 그것이 그 뒤집은 거 자체가 거짓말이다. 실제로 나한테는 돈 9억 줬다고 깜빵에서 같이 나한테 얘기한 게 있다. 요렇게 써가지고 법정에다 요걸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뒤늦게 양심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장식 변호사한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이제 이상하니 하잖아요. 그때 검찰에 압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이 막 추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만호 씨가 분명히 나한테 돈 안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직접 들었다. 이렇게 검찰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검찰이 뭐 그래도 돈 준 건 사실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냥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막 억지로 이 사람을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 법정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법정에 출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특수부에서 갑자기 자기를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한만호 씨가 돈 줬다는 얘기 들었죠? 이렇게 계속 되묻는데 저는 아니요. 전 들은 적 없습니다. 계속 그 검찰 그 특수부에서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얘기가
고생 좀 더 해야겠네. 가족들 생각 좀 해. 별건 수사 추가 뜹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검사 누굽니까? 어미준 검사실인 것 같은데? 어미준 검사! 이 사람 진짜. 이렇게 지금 추가로 모해 위증, 이거 다, 이런 지금 증언들이 막 계속 나오는데, 이거 왜 빨리 어미준 왜 입건하지 않습니까? 에? 이 사람 왜 창원지검에서 계속 일하고 있냐고요? 3월 22일까지 이거 기소 안 하면 이거 진실 안 밝혀집니다. 에? 이거 뭐예요, 이거? 그리고 검찰의 거짓말 하나가 지금 추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이게 언론에서 뉴스타파를 중심으로 한만호 씨, 그러니까 한은상 씨, 막 이런 사람들이 추가로 막 내가 모해 위증 강요당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찰이 언론에 당시에 이렇게 작년에 그렇게 해명을 했나 봐요. 한은상 씨 이런 사람들이 뭐랄지 뭐 사기꾼이고 뭐하고 뭐 전혀 그 신빙성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법정에 부르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당시에 언론에다가 해명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법정에서 그 왜 이제 검찰이랑 변호사랑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대화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 신문 기록들을 다 살펴봤어요. 뉴스타파가 살펴봤는데 검찰이 아니네. 한은상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네. 예. 그 기록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참. 그리고 또 검찰이 또 뭘 또 얘기했냐면, 그리고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그 신장식 변호사에게 그 편지 보낸 사람과 관련한 뉴스가 하나 더 있네. 이게 검찰 수사팀이 언론에 거짓 해명을 한 게 드러났어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검찰의 회유 요청을 거부하니까 뭐 고생 좀 더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검찰이 마치 보복으로 수사를 더 한 것 같은 그런 정황이 있잖아요. 그게 언론 보도로 인터뷰 기사가 나가니까 이게 뉴스타파가 며칠 전, 한 이틀 전에 뭐 보도를 하고 나서 검찰 수사팀이 이거를 즉각 이거를 반박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이 수사팀이 그 사람 K씨, 이 사람을 왜 K씨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K씨를 조사하거나 증언을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거듭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연합뉴스가 이 사람의 원래 재소자니까 출정 기록을 살펴보는데 서울구치소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 2011년 2월 달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꾸 불려간 기록이 이렇게 이미 딱 나오는데요. 네,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네, 그래서 조사 자체를 한 적이 없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수사팀은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되네. 이거 거짓말이네. 네, 지금 요런 지금 그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검찰이 지금 자꾸 거짓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네. 왜 이런 걸 한겨레가 보도를 안 해? 네? 당장 보도해야지. 신장식 변호사에게 이 도착한 편지는 이 지금 대검 감찰부에서 이 사건 조사하고 있는데 이거를 수사로 전환하는데 아주 핵심 증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검 감찰부의 이문정 검사가 있어요. 지금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직책으로 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이분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 사건의 위중교사 의혹 이거를 좀 담당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그 수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문정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라는 어떤 역할을
지금 발령을 같이 내렸네요. 그러니까 감찰부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되는 거니까 대검 감찰부 연구관이자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권한이 생기는 거니까 수사권을 이분이 갖게 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조사 수준이 아니고 수사로 전환하겠다. 지금 그런 의지를 지금 대검 감찰부가 지금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의 의지라기보다는 박범계 장관의 의지인 것 같은데 지금 어미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이 한동훈만큼 아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난해에 자기 옆에다가 딱 앉혀놓으려고 하다가 추미애 장관이 거절해가지고 수원지검 이런 데 떠돌다가 마침 거기서 김봉현 구속시킨 다음에 또 뭔가 증언 조작 같은 거 하려다가 편지 폭로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창원지검으로 지금 처박혀 있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요. 이문정 검사 화이팅. 자, 여러분 몇몇 보도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사건을 뒤집기는 어려울 거다. 지금 뭐 요런 좀 물타기성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 헤럴드 경제가 포털 사이트에 좀 많이 좀 떠 있던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한겨레도 예전에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 모해 위증 교사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법원과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한명숙 전 총리 친동생이 2009년 2월 달에 전세 자금 한 2억 원 정도를 치른 게 있는데 거기서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준 1억 원짜리 수표가 포함되어 있는 게 나중에 그 수표 번호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9억 원을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땐 이제 거의 위증으로 지금 다 밝혀지는 것 같고 어쨌든 최소 1억 원은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뒤집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들이 막 물타기를 보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수표 받은 건 있는 거니까. 예전에 한겨레도 석진화 씨가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나이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아니 엄연히 9억과 1억 원은 형량이 달라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1억 원이 대여인지 뇌물인지도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1억 원짜리 수표 받으면 무조건 다 그게 뇌물입니까? 이런 물타기성 보도에 낚이지 마세요. 어쨌든 재심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꼭 뭐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어져야만 이게 그런 겁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위증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여러 그 증언들 자체가 지금 되게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핵심 증거가 이렇게 그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거 수사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억 원짜리 그 수표 대여인지 뇌물인지 지금 돌아가신 지금 한만호 씨 상대로 지금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한명숙 전 총리는 이걸 좀 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한만호 씨 자체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준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 그 편지에 쓰고 있고 동료 재소자들도 똑같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이 1억 원도 다시 판단이 돼서 이게 뇌물이 아니라 대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다시 재심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짚어드리고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이 진실 이거 공소시효가 3월 22일까지니까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좀 여러 좀 커뮤니티에 댓글로 좀 계속 써주세요. 검찰은 3월 22일까지 어미중 검사를 기소하라. 윤석열은 검찰 말고 이렇게 썼어요. 윤석열은 측근인 어미준을 3월 22일까지 기소하라.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을 밝혀라. 여러분 아시겠죠?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한 2가지 논평만 좀 더 드릴게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분이 지금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그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를 했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변명을 하는데, 제가 정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변명을 했네. 참, 아이고, 말장난하고 계시네. 정치 참여는 하고 싶고, 에? 근데 나경원 씨가 떨어지면 뒷감당은 하기 싫고. 아이고, 이게 뭐랑 똑같은 말장난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즘 넷플릭스로 영화 많이 보시죠, 여러분? 에? 극장 못 가니까. 승리호, 승리호 이런 거 넷플릭스로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는 영화를 본 게 아니라 넷플릭스를 본 거예요. 뭐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영화 볼 거 다 봐놓고. 지금 어떤 형식으로 영화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를 본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나경원 캠프에서 정책 자문하면 그럼 그게 나경원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까? 말장난하고 있네. 아니, 이분 대학 교수잖아요.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정치의 이해라는 그런 기본 과목만 들어도 학생들 다 아는 건데, 이 정치라는 게 꼭 무슨 본인이 뭐 선거 출마하고 이런 것만 정치입니까? 선거 출마하는 사람 옆에 가서 정책 자문만 해도 그게 정치인 겁니다. 자, 이수정 씨의 황당한 궤변 조금 정리해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약간 화나는 뉴스 하나 있어요. 이건 민주당발 뉴스인데, 더불어민주당 우리 이낙연 대표가 현충원 친일파 파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한 독립운동가 단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항일 독립선열 선양단체 연합이라는 독립운동가 단체 분들이 이낙연 대표를 면담을 했는데, 25일에 우리 함세웅 신부님도 여기 가셨구나. 지금 그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한해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고, 이 안장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자. 그래서 현충원 친일파 파묘법, 그러니까 국립묘지법 개정안이죠. 이거를 좀 당론으로 채택해달라,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하네요. 이낙연 대표가 왜 거절했냐? 민주당 내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많이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반대하지 않는데 당의 다른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박용진 의원 핑계도 됐다고 하네요. 예. 진보 성향인 박용진 의원조차도 현충원 친일파 파묘법 그걸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박용진 의원은 더 이상 진보 성향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이분은 그냥 요즘 그냥 정신없는 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수진 의원 핑계도 됐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 이수진 의원이 제가 직접 발의를 한 건 아니고 김홍걸 의원이 발의한 건데 탈당해서 곤란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요. 유감. 아니, 이걸 왜 당론을 채택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죠? 도대체 왜? 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보더라도 그렇게 불리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의원들이 이걸 진짜 다 부담스러워해요? 정말 그래요? 이낙연 대표님, 이거 제가 의원실마다 좀 직접 제가 확인해보고 만약 사실관계 다르면 이거 제가 가만 안 있을 건데요. 예? 정말 이수진 의원이 그랬을까? 저 이수진 의원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제가 이수진 의원과 직접 통화한 내용까지도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들려드린 적 있죠? 이수진 의원한테 물어보고 이거 만약 사실 아니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수진 의원이 이런 거를 반대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백선엽 씨 같은 사람,
에? 아무리 6.25 전쟁 때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 사람 독립군 때려잡고 막 이런 분들을 계속 현충원에 앉아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을 예우해야죠. 어떻게 독립운동가 선열들과 같은 현충원에 모십니까? 좀 다른 형태의 뭐 국가에 헌신한 기념공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앉히세요. 현충원은 좀 개념이 달라야죠. 민주당 왜 이렇게 180석 가까이 뽑아줘 놓고 왜 이렇게 우리가 맨날 고구마 한 100개씩 삶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말 가끔 이제 김남국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사이다 먹여주니까 우리가 버티지. 진짜 제가 이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민주당론으로 이렇게 채택이 안 될 정도로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이걸 반대할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얼마 전에 무슨 뭐 역사와의 화해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 하시는 걸 보면 그냥 본인 소신인 것 같은데요.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쓴소리. 자, 허재현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허재현 TV는 늘 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무럭무럭 커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늘 감사드리고요. 허재현 TV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 다들 아시죠? 이렇게 직접 계좌로 후원해 주셔도 되고 유튜브 채널에 정기 후원 또는 리포액트의 정기 후원으로 가입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허재현 기자가 중개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몇몇 상품들이 있죠. 커피도 있고 치즈떡도 있고 홍삼도 있고 있습니다. 리포액트 들어가시면 클릭 몇 번만 하시면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20% 정도의 수익금이 저의 제작 지원금으로 들어오니까 기왕에 좀 사실 물건 있으셨으면 여기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방송만 듣고 여기저기 퍼날라주시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노출 빈도가 높아진대나 뭐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또 찾아오겠습니다. 허재현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